충남대학교 권순남 멘토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AP23대 유형별 멘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영유야 교복 입고 있는 거야? 네. 오늘 학교에서 늦게 끝났나 보네? 네. 어, 학원 갔다 왔어요. 학원? 어디 학원? 어? 수학학원이요. 수학 학원? 네. 어때? 재밌어? 재미없다고? 재밌어요. 재밌어? 네.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사교시 동안 무슨 방법에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거보다 나아요. 됐다. 네, 캡처까지 다 했고 여보세요?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여보세요? 들린다. 잠시만. 뭐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너한테. 그럼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바로 온 거야? 선생님 잠시만. 지금 연락 와가지고. 그 니네 학교 교복이야? 이쁜 거 같은데 근데? 그래? 괜찮은 거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지, 중학교 교복이. 요새 근데 거의 교복에다가 더 위에 덮고 뭐 잠바 같은 거 입어야 되지. 지금은 별로 안 추워? 음. 머리 많이 길었는데 머리 아직 안 잘랐어? 학교에서 걸리겠다 조만간. 근데 그래 안 그래도 학생부장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네 머리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너네 규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일부러 피해 다니고 그러지. 일부러 피해 다니고 그런 건 없어? 다행이다. 그럼 그치. 걔네들이랑 같이 다니면 단정해 보일 거 아니야. 여기는 비 오는데 거기도 비 와? 바리깡? 거기 비 와? 춥지? 거기도. 여기도 되게 춥다 진짜. 그전에는 수능 볼 때쯤이 딱 이맘때쯤이었거든? 이맘때쯤이었는데 이번에는 수능을 좀 빨리 봤잖아. 11월 8일에 봤잖아. 그래서 항상 수능 볼 때쯤이 엄청 추웠단 말이야. 근데 지난번만 맨날 수능 볼 때쯤 수능 볼 때쯤 맨날 추워. 근데 이번에는 좀 예외였는데 아무튼 이제 너도 중3이네.
그러게. 진짜 벌써. 응? 말해. 어. 아니야, 눈 왔을 거라, 아마. 막, 뭐, 큰 거 내렸어. 조그만 거 내렸지, 그래도. 음, 아, 음, 진짜. 아주 더 신기한 게 많을 거야. 막, 내가 어떤 영화 봤는데, 어떤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두꺼비들이, 두꺼비인가, 개구리들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건 싫지, 당연히.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 나는. 처음에 그게 영화의 설정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설정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는 회오리 같은 게 많이 불잖아. 태풍 같은 거. 회오리 때문에 두꺼비들이 거기 다 이렇게 쓸려간 거야. 그러니까 회오리 속에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두꺼비들이. 두꺼비들이 돌다가 이게 회오리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회오리가 좀 약해지면서 하늘에서 두꺼비들이 다 떨어지는 거지. 두꺼비나 개구리들이 다 떨어지는 거지. 그 영화 보고 되게 신기했었거든? 그 영화가, 근데 네가 어릴 때 한 거라 넌 안 봤을 거야, 아마. 매그놀리아라고. 매그놀리아가 무슨 뜻인지 알지? 응? 목련이라는 뜻이잖아. 꽃. 목련꽃. 아무튼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신기한 자연현상을 가진 나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특히 쌤 사는 대전 같은 경우는 홍수나 가뭄 같은 것도 거의 별로 없어. 막 미국이 아니라 여름 때 태풍 많이 오잖아. 태풍도 많이 오고 장마도 많이 오잖아. 대전은 장마 와봤자 진짜 발목까지도 안 잠겨본 것 같아. 끽 해봤자 진짜 얼마 안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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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산. 천안도 가깝잖아, 근데 너네. 나중에 천안으로 고등학교 갈 수도 있겠네. 응, 음. 너네는 한 학년에 몇 명이야? 한 학년. 다 한 학년에? 그러면 전교는 한 1000명, 1000명 정도 되겠네. 아, 그래도 많은 편이네, 그치? 어, 내가 멘토링 하고 있는 애 중에 지난주부터 시작한 애가 서산 살거든? 근데 걔네는 전 학년 다 해서 100명이래.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해서. 그러면은 걔네는 한 학년이 한 반 정도야. 근데 문제는 또 걔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어차피 똑같은 애들 또 본다고 그냥 배우는 것만 달라진다고 막 그러더라고. 배우는 거랑 선생님들이랑만 달라진다고 별로 기대가 안 된대. 그래서 그럼 다른 지역 가고 싶지 않냐고. 다른 지역 진짜 무척 가고 싶대. 다른 지역 가면 혼자 돼도 괜찮냐고 하니까 그래도 좋대. 그래서 너는 음, 유구? 미국 유구? 아 공주? 아 유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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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시골 애들은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 와도 시골 출신 애들은 되게 친밀 부침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 뭐 사람마다 각자 차이는 있긴 한데 시골 애들은 그런 거에 약간 굶주려 있는 것 같아. 뭔가 반면에 도시 애들은 오히려 좀 소극적인 애들도 되게 많고, 사람마다 각자 차이는 있긴 한데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시험 너네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한 달 남았나? 그러면 넌 언제부터 준비한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쯤 준비해야 돼? 그럼 너는 시험 공부할 때 거의 다 외워? 그냥? 안 보고 달달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음, 방학 때는 뭐 할 거야? 그냥 공부할 거야? 계속? 방학 때는 중3 거 공부해야겠네. 그치? 음, 고등학교 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고1 거는 별거 없고, 고1 거는 너도 충분히, 넌 지금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엔. 고등학교 1학년 맨 첫 번째 단원이 뭔 줄 알아? 고등학교 수학 맨 첫 번째 단원. 1단원. 안 해? 집합이야. 중1 때도 집합 아니었어? 그치. 어. 좀 자세히 나가, 거기서. 근데 선생님은 수학 배우면서 되게 의문이었어. 집합을 도대체 왜 배우나. 난 몰랐었어. 근데 그런 게 다 결국에는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나중에 수학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는 걸 몰랐지. 그러고서 나는 사회랑 사회 쪽만 되게 열심히, 사회랑 그냥 영어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별로 열심히 안 했어. 수학 해도 모르겠더라고. 그럼 오늘은 281쪽 오스만 제국. 음. 선생님은 이거 끝나고 그 아까 말했던 서산 사는 애랑 또 멘토링 있어. 걔는 너보다 한 살 많은데 누나인데 영어야 영어.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칠까? 음. 근데 대개는 문법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걔가 이게 마이크가 안 돼.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한테 다 들리고 그러잖아. 네가 말하는 것도 나한테 들리고. 근데 걔가 말하는 거는 안 들려. 그 마이크가 안 된다고. 차라리 이런 역사 같은 거는 그냥 계속 나만 줄곧 가르치면 되는데, 영어 같은 거는 걔도 어느 정도 말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그 마이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이크 하나 준비해놓거나 안 되면 얘기하라고 내가 하나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컴퓨터 자체가 고장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계속 채팅하면서 했어. 나는 계속 말하고 걔가 채팅으로 말하고. 그럼 오스만 제국 할게.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족이 세웠다고 해서 오스만 제국이야. 근데 이거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옛날 동로마 지역. 옛날 동로마 지역이 어디냐면은 밑에 보면은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향 나오지. 여기 그리스 반도가 어디냐면 이스탄불 있는 데께야. 이스탄불은 옛날에 어디지?
본래 이름 콘스탄티노플 위에 나오잖아. 빨간 줄 친데.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 근데 여기가 되게 지리적 조건이 좋은가 봐. 그래서 오스만 제국 역시 이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아서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했어. 처음에 오스만족들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한때는 티무르 제국에게 패배해가지고 거의 멸망당할 지경까지 이르르지만 메메트 2세 때 다시 부흥을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을 다시 멸망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비잔틴 제국을 정복을 하고 그 나라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았어 다시. 그러고서 오스만 제국은 세 개의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했는데 이 세 개의 대륙이 어딜까? 지도 보면서 한번 말해봐. 여기 오스만 제국이 세 개의 대륙에 걸쳐 영토를 가진 대제국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 개의 대륙이 어딜까?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을 가진 대제국을 형성을 했어. 그리고서 얘네는 지배자가 정치와 종교를 둘 다 지배하는 술탄 칼리프 제도를 성립을 했어. 밑에 나와있지. 정치, 종교를 아우르는 지배권 장악. 그리고 얘네는 어느 종교 국가야? 이슬람 종교야. 이슬람 종교에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우르는 지배권을 장악해서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스만 제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를 해. 근데 슐레이만 1세가 죽은 이후로는 술탄의 통치력, 그 지배자의 통치력이 약화돼서 맨 꼭대기 힘이 약해지면 그 밑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최고의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권력 다툼이 심해지고, 그리고 밖으로는 레판토 해전에서 패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력이 약화가 돼. 이 레판토 해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보면 지중해를 많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 이 지중해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유럽 그 백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지중해 상권을 두고서 다툰 싸움이 바로 레판토 해전이야. 특히 스페인의 무적함대라고 들어봤지? 무적함대가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해. 그러면서 스페인도 이때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아무튼 오스만 제국은 이때부터 국력이 약화되면서 언제 멸망하냐면 얘네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살아남아.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 자리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바로 우리나라 뭐 형제국이라고 하면서 2002년 월드컵 때 3, 4위전 같이 붙은 나라가 어디지? (2002년) 때 몇 살이었어? 6살이었나? 5살? 그래? 그때 그러면은 2002년 때 우리나라가 3, 4위전 같이 한 나라가이자 우리나라 보고 형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터키야. 터키 알지? 터키하고 했었는데 그때 졌지. 3대2로 졌는데 우리가 맨 첫 번째 골을 먹혔어. 그 골을 먹힌 게 처음에 세로프 하잖아. 그
중간에서 패스하면서 경기가 시작되잖아. 우리 볼이었어. 우리가 이제 패스하고 하다가 갑자기 터키 선수가 뺏으면서 1대1 상황이 된 거야, 골키퍼랑. 그리고서 넣었어. 경기가 아마 골 넣은 거는 1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30초 안에 넣었어. 시작되자마자. 경기 시작되고 30초 안에 넣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을 넣었거든. 이을용 선수 알아? 이을용 선수? 이을용이라는 사람이 터키의 그 골문 페널티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어가지고 10분인가? 경기 시작 10분인가? 그러고서 1대1 만들고, 그러고서 또 터키가 또 넣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또 넣고, 그런 건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막 그랬었어. 기록이라고. 시작하자마자 가장 빨리 골이 나온 거라고. 그리고 터키가 또 형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6.25 전쟁, 한국전쟁 났을 때 1950년에 그때 터키가 많이 도와줬었어, 우리를. 그래가지고 터키를 우리 형제국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를 했어. 물론 얘네들은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번영을 했지만,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문화가 융합된 또 하나의 문화, 오스만 투르크 문화가 탄생을 한 거야. 여기서 튀르크라고 나오는데 투르크라고 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여기서 투르크는 뭐겠어? 투르크는 오늘날의 터키의 기원이 됐어. 터키 스펠링이 뭐야? TURKEY지. 그거를 그냥 읽어봐. 투르크 이렇게 나오지. 그거야 바로 터키는 바로 투르크. 우리가 투르크라고 부르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피지배층 중에서도 비이슬람 교도들한테는 절대로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어. 자기들의 종교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세금만 부담하면 그들 나름의 신앙도 인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국 안에서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종교들도 공존을 한 시기야, 이때가. 뒷장 넘겨보자. 뒷장 넘기면 오스만 제국 나오고, 문제 풀어봤어?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거 끝나고 역사 하 나가잖아. 중3 때 너 나가지 않나? 지금 역사 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마 한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역사 하 들어가겠지. 이거 지금 단원이 2개가 남았어. 2개 남았다. 드디어 끝났다. 왜 이렇게 늦게 끝났지 우리가? 아니, 우리가 수업도 많이 못한 때가 많았어. 그치? 캡처 좀 할게. 영주야, 중간 사진. 피곤하진 않아? 학원 갔다 바로 이렇게 수업 듣는 거? 피곤하겠다. 진짜. 아침에 너네 몇 시에 등교한다고 했지? 그렇게 빨리 나가? 아침에 머리 감아?
드라이 같은 건 따로 안 하고. 하긴 아침에, 근데 밤에 자다가 막 머리 이렇게 붕 뜰 수도 있잖아. 아, 그래? 모자 쓰고 자. 비니 같은 거 쓰고 자, 비니 같은 거. 동생은 학교 몇 시에 가? 한 8시, 9시? 동생이 8살인가, 이제? 아, 귀엽겠다. 그래? 네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걔는 몇 살이었지? 한 3살? 4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동생 많이 돌봐줬겠네. 응? 아, 그래? 동생 기저귀는 안 갈아줘봤지? 동생이 막 놀아달라고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뭐해? 이제 무굴제국 할 차례야. 무굴제국은 어디 있는 거야? 인도에 있는 거야. 무굴제국은 앞에서 티무르 제국 배우잖아. 그치? 티무르 제국처럼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북부에 무굴 제국을 세웠어. 보면은 인도 북부에 세웠었는데 여기 몇표 그림 보면은 뭐 아우랑제브 왕 때의 영역, 악바르 왕 때의 영역, 제국의 최대 영역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마도 뭄바이 뭐 근처, 뭄바이에서 델리 사이, 막 아무튼 이쯤에서 건국이 됐을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영토를 늘려가다가 악바르 왕 보면은 되게 이름도 그렇듯이 되게 독할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모두 다 통일했어. 그리고 얘네는 이슬람 왕조야. 중요한 건 무굴 제국은 이슬람 왕조, 이거 꼭 기억해두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힌두교도들에게 관직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다고 했지?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지. 그런 세금 인두세, 그걸 인두세라고 부르는데 그것조차도 폐지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뭐 그전에도 뭐 신앙의 강요를 안 해서, 신앙 강요를 안 하면은 그냥 돈이라도 내면 되니까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돈도 안 내도 된다니까 이 나라를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인두세라고 하는 거는 옆에 보면 나와 있네. 사람이네 머리 숫자, 뭐 재산이나 성별에 관련 없이 그냥 사람 한 명이면은 300만원 내는 거, 사람 2명이면 6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는, 일률적으로 걷는 세금을 바로 인두세라고 해. 그리고 제국에 전성기가 있으면 바로 쇠퇴기가 있지. 이거는 아우랑제브 왕 때야. 무굴 제국이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긴 했지만 거의 다 이런 거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근데 전쟁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쓰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더 넓어진 영토까지 유지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인두세를 부활을 시켜. 인두세를 부활시키는 거는 어떤 정책의 일환이냐면 이슬람 정통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리 이슬람.
오직 이슬람이 아니면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두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힌두교도들한테 관지까지 개방했었는데 이제 힌두교도들도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국 내에서도 적들이 많아지겠지. 그전 차라리 못해주고 그 다음 잘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잘해주다 못해주면은 더 그게 사람들한테는 반발을 사기 마련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 반란을 제압을 해야 되지. 이 제압하는 것도 하나의 전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을 수행을 하려면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인두세를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적이 생기고 또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생기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무굴 제국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유럽인들이 이때 당시에 인도를 그 자기들 무역 기지로 확보를 해. 왜냐면 인도에는 각종 유럽인들이 원하는 자원들이 좀 많았어. 대표적으로 많은 게 향신료야. 향신료가 뭔지 알아? 맞아, 그런 거야. 미국인들이 아니라 유럽인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냥 고기에다가도 뭐 치킨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칠면조구이 같은 거 먹어봤지? 그거 미국에선 땡스기빙 데이 때 그거 하잖아. 그거 먹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뭐 칠면조 같은 거에도 후추 뿌려 넣고 뭐 각종 향신료들을 뿌려 먹다 보니까, 근데 이 향신료가 유럽에는 부족한 거야. 반면에 아시아에는 엄청 많고. 그래서 이걸 되게 싸게 구입을 하고 유럽 내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다 보니까 유럽 내부에 그 상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이 상인 세력들이 상인 세력들뿐만 아니라 상인을 통해서 국가를 더 부자로 만들려는 그런 왕들이 인도의 여러 항구를 무역기지로 확보하는데, 인도를 결국 식민지로 만든 거는 영국이었어요. 영국. 수많은 국가들이 뭐 인도를 식민지로 삼긴 했었는데 결국엔 영국이었어. 그래서 인도에서는 혹시 인도 영화 본 적 있어? 인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영어를 되게 많이 써. 중간중간 별거 아닌 영어들도 그냥 우리는 영어 쓰는 수준이 오케이 막 이러잖아. 오케이 땡큐 막 이 정도잖아. 걔네들은 아예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영어로 쓸 때가 많아. 그리고 중국의 한 도시가 영국에 100년 동안 할양된 적이 있었어. 영국 소속이 된 적이 있었어. 그게 바로 무슨 도시지? H로 시작해. H. 하와이는 미국 섬이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괌하고. 홍콩. 홍콩이 1997년까지는 영국 땅이었어. 응? 한번 검색해봐. 나중에 영국, 홍콩 이렇게 하면은 100년 동안 영국 땅이었어.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들과는 좀 달라. 본토에 있는, 대륙에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홍콩 건물들도 엄청 세련됐단 말이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아. 빌딩도 엄청 높고 그런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고. 아무튼 유럽인들이 이때 당시에 인도를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어. 힌두교랑 이슬람 문화를 잠깐 보면은 무굴 제국은 어떤 종교의 나라라 그랬지? 이슬람이지. 이슬람 문화랑 그 외의 토착
인도 문화가 융합이 돼가지고 힌두 이슬람 문화가 성립이 돼.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으면 상식 수준. 언어는 우르두어라고 하는데, 우르두어 힌두어랑 페르시아어랑 아랍어가 혼합된 거야. 그리고 시크교는 힌두교 플러스 이슬람. 그리고 타지마할은 이게 뭘 것 같아? 무덤이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진짜 좌우 대칭이 똑같잖아. 그리고 이 가운데는 물 같은 게 흐른단 말이야. 흐르는지 호수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딱 비치고 그러면 되게 멋있어 이게. 그리고 저게 대리석으로 만들었어. 비싼 대리석이라서 아침에랑 점심에랑 저녁에랑 해가 뜨는 각도도 다르고 하늘 색도 다르잖아. 그치? 시간마다 대리석의 색깔이 달라져. 우리 눈에 비치는 대리석의 색깔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야. 선생님도 있고. 인도에 간다면은 반드시 한번 여기 가보고 싶어. 이걸 지은 왕이 샤자한이라는 왕인데, 옆에 있는 왕비 뭄타즈가 죽자 22년간 막대한 돈과 정성을 들여 타지마할을 지었다. 이 사람이, 샤자한이란 이 왕이 이 돈 때문에 국가를 거의 위기에 빠뜨릴 정도였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샤자한은 죽는데 어디 옆에서 죽냐면 뭉타즈 이 사람 옆에 그냥 묻혀져. 아들이 그래도 그건 대우를 해줬나봐. 여러 보석하고 여러 색의 돌로 장식했기 때문에 색깔이 되게 색깔이 여러 각양각색이야. 너도 한번 꼭 가볼 수 있으면 가봐. 여기 동생이야? 누구야? 방금 너 치고 간 사람은 동생이야? 뭐 하는데 근데 친구랑 동생이랑 집에서? 응? 방금 응? 무슨 게임? 응? 되게 재밌겠다.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안 사줘서 못했어. 너도 그런 거 게임? 진짜? PSP 되게 좋잖아. 그 조그만데 그 CD는 또 따로 있는 거야? PSP 말고 PS2, PS3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PS2 같은 거는 뭐 CD 크기에 그 CD로 넣는 거잖아. 그치? 근데 PSP는 뭘로 넣는 거야? CD야? 그 똑같은 모양의 CD야? 아니면 똑같은 크기의 CD야? 진짜? 또 다른 CD인 줄 알았어. 그건 좀 쪼만해서. 땡큐 보? 게임큐브. 뭔지 알겠다. 우리 때는 뭐라고 이름 부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임기가 있어. 한 요만해. 지금 노트북 크기 정도 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두껍고 거기다가 이런 핸드폰 같은 팩이 있어. 팩을 그냥 끼워 넣는 거야.
그게 CD 같은 거야. 아, 본 적 있어? 모르겠어. 내가 닌텐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팩 같은 거를 그냥 끼워 넣는 거야 거기다가. 되게 신기해. 지금 보면 지금 너 응? 텔레비전 연결하는 거야 그것도. 아무튼 이렇게 막 게임마다 여러 팩이 있어. 소니도 있고. 소닉 알아? 소닉? 파란색깔 고슴도치 걔랑 슈퍼마리오는 다른 게임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철권도 선생님 되게 좋아했는데. 철권 해? 선생님이 태그까지밖에 못했거든. 태그 두 명이 나와가지고 두 명씩 나와가지고 한 명이 이제 이렇게 태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철권 3 다음 나온 거 뭔지 알지? 선생님 그까지밖에 안 했거든. 4도 해보고 5도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너는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나왔어? 5까지 나왔어? 아니면 6까지 나왔어? 그래? 몰라. 요새 오락실에 철권 있는 건 봤거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무슨 이상한 그냥 기존 오락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특수하게 만든 것 같이 철권만 할 수 있는 그런 오락 기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한 번 했는데 300원이더라. 게임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다. 그 다음 할 거는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자. 베트남하고 타이랑 미얀마, 물라카왕조. 여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하질 않아.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을 뿐더러 선생님 아예 대학교 때는 아예 이걸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섬도 되게 많고 좀 복잡해. 잘 안 배워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 따라 서로 국가가 싸우기도 하고, 또 유럽 식민지들이 여기 진출했을 때는 막 국가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여기를 정복하고, 그리고 다양한 나라가 있다 보니까 한 나라가 여기 동남아시아 전체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만 정복하고 어떤 나라는 정복하지 않고, 막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되게 복잡하게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완충지대라고 해서 아예 독립을 아예 그냥 자주적인 국가로 놔두는 국가도 있고, 아무튼 정말 다양한 나라야. 여기는 대체로 근데 크리스트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어. 그리고 인도랑 태평양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해. 만약에 영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올라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올라면 여길 꼭 거쳐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쉰단 말이야. 중간에 한 번씩 쉬는 곳이기 때문에 침략의 거점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가 우리 땅이면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다른 나라라면은 편하게 쉬질 못하거나, 설령 쉰다 해도 여기다 상당한 양의 돈을 내고 상당한 양의 돈을 지불하고서 여기서 쉬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침략의 거점지이기도 했어. 그걸 꼭 알아두고, 일단 베트남부터 시작하면,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중국에 우리 옛날에 그거 배웠지. 동아시아 문화권이 세 개가 뭐가 있어?
한자랑 율령이랑 불교지. 거기에 영향받은 나라가 어디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이 있단 말이야. 베트남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서 그렇지 베트남도 나름의 역사가 있는 나라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중국에 저항을 하기도 했고, 진짜 여기 베트남도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자주성이 되게 강해. 우리나라도 뭐 한나라에도 침략을 받고 수나라 당나라에도 침략을 받고, 그리고 아예 원나라 때는 거의 정복 위기까지 이르렀잖아.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뭐 중국의 많은 뭐 영향력도 받고 위협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다주적인 문화를 만들듯이 베트남도 비슷해. 수많은 중국의 위협에 있어서도,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자주의식을 나타낸단 말이야. 이때가 바로 레왕조야, 레왕조. 그리고 아마 여기도 한자를 쓸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응우옌 왕조라고 나와있거든. 응우옌 발음하기 되게 힘들다. 국호를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세워질 때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세력이 침입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그리고 타이와 미얀마는 그렇다 쳐도 타이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 그리고 또 타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베트남이 어딨지? 여기 사진 보면은, 지도 보면은 약간 옅은 보라색 나오지. 그리고 옆에 노란색 있지. 여기를 네덜란드랑 프랑스가 각각 지배를 했을 거야. 근데 얘네가 서로 맞붙어 있다 보면 언젠간 싸우겠지. 그래서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이에 타이야, 타이. 그래서 얘네는 이 덕분에 어느 나라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중립성을 지키면서 자주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됐어. 그걸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물라카 왕조 같은 경우는 여기 위치 알 수 있지. 여기가 유럽이나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여기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혹은 일본 같은 나라들을 갈 때 꼭 거쳐가야 되는 곳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전에도 인도와 이슬람 상인들이 이 중국, 우리 동아시아 3국에 올 때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개무역으로 이 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화를 수용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슬람 국가야.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중개무역들이 성행을 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다양한 향신료 나오지. 진짜 다양한 향신료가 있어. 네가 아직 맛보지 못한 것도 훨씬 많을 거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향신료가 되게 특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그거 얘기했었나?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깻잎 있잖아. 깻잎 먹어? 깻잎 향 되게 좋잖아. 좋은데 다른 나라는 이거를 못 먹는데, 냄새가 지독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면 무슨 샴푸 냄새 나는 게 있대, 음식 중에서. 그걸 못 먹겠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 유럽 세계가 점차 성장해가는 거, 시장로 개척해가면서 다른 나라의 무역지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그런 사상들도 절대왕정 같은 걸 만들면서 점차 그에 관한 사상도 발전해가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해가는 그런 걸 볼 거야. 다음 주는 그러면 금요일 수업하면 될까? 금요일. 그래. 그럼 금요일, 어? 언제? 언제 돼? 6시? 그래. 6시 괜찮겠다. 잠시만. 됐다. 그래. 영주야 오늘 수고했고, 이제 교복 벗고 씻고 자. 잘 자. 다음 주에 보자.